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이 영화 쓰고 연출해주신 박한 감독님, 그리고 서현우 배우님, 유아벨 배우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박수! 혹시 기타가 있으면 전해주셔도 좋고요. 네. 그럼 오늘 관객분과 만나시는 세 분의 소감,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우진 역을 연기했던 서현우라고 합니다. 오늘 편안하게 대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? 이 영화 자체가 꿈과 우진 입장에서는 꿈과 현실의 어떤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고, 그리고 영화를 처음 제가 세일이를 만났을 때 감독님이 하신 얘기도 굉장히 꿈에 대한 요소가 많았는데, 저는 이 감독님의 어떤 세계에 초대를 받은 느낌으로 이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전반에 깔려있던 어떤 저의 어떤 목적은, 감독님과 같이 공유를 했던 것은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의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직설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출시키는 어떤 지점보다는 초반부터는 조금 우진이 안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관객분들이 관찰하고 지켜보고, 또 어떤 일면 좀 그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그 관객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느낄 수 있게, 그거를 조금 많이 둘이서 고민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또 틈만 나면 감독님 이게 움켜잡고 앉아보라. 그래서 사과가 뭐냐 이게 다 이러면서 현장에서 되게 탐험을 했죠. 탐구를 했죠. 네. 관객들을 위한 안내자 같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구나. 너무 혼란스러웠다, 숙제를 주는 것 같았다 라는 순간이 있었습니까? 모든 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 뵀을 때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, 화이트보드판에다가 뭐 예를 들면 현우 씨 반갑습니다,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러고 나서 제 영화는 이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. 진짜로요? 그래서 진짜로? 네, 강의를 이렇게 도면을 하나 싹 그려주셨어요. 학원 선생님 스타일이시구나. 네, 그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고 저는 숙제를 받은 거죠.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 자꾸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데, 뭔가 사실 뭔가 무책임한 어떤 스타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의 세계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세계에 초대받은 저는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답답함보다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이 숙제를 빨리 풀어 헤쳐나가야겠다. 네, 그래서 정말 옛날에 많이 했던 제 습관도 나오고, 막 대본에다가 계속 뭐 낙서 같은 메모들을 막 하면서 뭔가 저도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했었고, 그 작업이 되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학구열을 불러일으키시는 스타일이군요. 사실 우진이 현재 계속 악몽을 꾸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악몽은 저는 이 악몽부터 시작을 해봤어요. 어차피 이게 꿈과 현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어떤 접근이 있다 보니. 근데 우진이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계속 삭히고 있는 이유는, 뭔가 이제는 알게 된 거죠.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, 마치 이제 햄이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이것을 감당해야만 이게 나한테 면죄부가 주어질 것 같은, 그래서 이것들 누군가에게 설파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계속 껴안고 있었던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제가 이 인물을 잡아갈 때 어떤 전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, 세영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만나서 오래 연애를 했고, 근데 뜨문뜨문 그 옛 회상신이 나오는데 약간은 어떤 분위기가
좀 권태가 있는 듯한 연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. 뭐 우진이 집에 들어와서 뭐 내일은 쉬어 왜 뭐 어떤 피곤해하고 뭔가 이 관계에 좀 지친 듯한 어떤 모습들도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우진은 이 세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다가서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있고 저는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너무 흥미진진해요. 네네. 얘기해주세요. 신기해요. 빨리. 뭔가 어떤 책임감이 있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세영과 헤어지고 나면 뭔가 또 충분한 어떤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러니까. 그랬겠지만 또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나는 그 인연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책임감이 없었던 거죠. 또 발생되는 어떤 인연에 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근데 정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근데 이것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가진 아이에 대해서 세영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오면서 이 아이 새롭게 생긴 이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할 때 저는 비로소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. 책임감을 느낀 순간. 네, 안에 죄책감이 올라온 거죠. 책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. 맞나요, 감독님? 아니, 저런 스타일이에요? 권태를 주장한 게 예영이었죠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까지 신경을 안 쓴 거예요. 감독님 세일의 투 여기서도 뭔가 괜찮아? 뒤섞이는 거 내가 뒤섞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어떤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심리 그게 건강원 사장님이 아유 떨어뜨리는 약도 있지 했을 때 잠시 찰나라도 그런 약이 있다고 회의하면서도 그래?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나는 이런 생각조차에 대한 죄책감인 거죠. 이게 어떤 범죄 스릴러물처럼 지금 아이를 가진 내 여자친구를 아이를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약을 먹인다. 그리고 그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린다. 하지만 그는 뭐 문상을 간다. 이런 어떤 프레임의 영화는 아니에요. 정말 그보다 더 들어가서 이 남자가 찰나에 약을 먹고 아니야 무슨 생각이야 하고 정말 그 또렷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인 거예요. 근데 그게 심상적으로 약을 자꾸 누가 약이 섞인 것 같고 혹시 그때 섞였던 건가 싶은 이 약에서 탈출되지 못한 저의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지 이게 마치 약을 먹였던 우진 뭐 약간 이런 식의 장르를 위한 장르는 아니에요. 약물공포. 네.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죄물은 아니기 때문에 네, 그런 어떤 공포심, 죄책감, 그 죄책감의 심리 자체를 뭔가 들여다보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감독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조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마음의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된 죄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보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. 근데 저 이거 아주 사소한데 궁금합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 사과를 몇 개를 자르신 겁니까? 테이크를 말씀하세요. 사과 하나 몇 개인지 쳐봅시다. 사실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사과를 많이 자르긴 했어요. 근데 어떤 테이크는 자르자마자 컷이 그 NG가 나서 다시 붙여놓고 제가 어차피 손으로 짚고 있잖아요. 그래서 써는 액팅을 하는 적도 있고 그렇게 치면 다 섞여서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. 네. 진짜 너무 매우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혼재된 상태에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또 얘기해 주실 분? 영화구나. 좀 꼴이 오싹한 영화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게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. 그렇죠. 사람이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. 영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. 어느새 12월 1일이에요. 정말 이제 올해를 한 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는데
이렇게 연말에 극장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오늘 저도 대답할 줄 몰랐던 내용까지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연말에 또 여러분들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 들어가세요.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?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